네, 미국 온라인 쇼핑몰 기업 아마존의 주가가 어제 8% 정도 올라서 3,196달러,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900조 원, 800개 정도 되는 한국 거래소 전체 기업들을 합한 시가총액보다 높고 한국의 한 해 GDP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아마존의 창업주 제프 베조스가 미국 비버리 힐스에 소유한 저택에는 사우나가 3개, 2개의 게스트하우스, 9홀짜리 골프코스, 테니스 코트가 있고 워싱턴 DC의 또 다른 저택에는 2개의 엘리베이터와 25개의 침실, 완벽한 극장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면 아마존의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올라간 것은 불과 2년 전입니다. 그것도 여론의 집중 비난을 받은 제프 베조스가 사회적 압력과 입법 조치 위협에 못 이겨서 겨우 마지못해 시행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 정도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대한 부가 집중된 적이 있었을까?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같이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네, 어제였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부동산 시장은 억제하고 주식시장은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미국 테슬라를 비롯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고 또 미국 제약회사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진척도가 미 하원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올 여름 하반기 증시까지 과연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달만입니까? 6월 초에 왔었더라고요. 예, 네. 한 2달 가까이 됐네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그냥 똑같이 됐습니다. 뭐 어떻게 지냈다니까 참 재미없게 사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그동안 돈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식 시장이 저는 투자를 하면 안 되죠.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고객들에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좀 좋은 장이었죠. 좋은 장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본다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은 좀 안 좋아 보였겠지만 예. 기업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쉬운 좀 해볼 만한 장이었고 예. 만약 제가 2달 전에 왔을 때가 6월 초라면 그때 이런 시도가 있었죠. 갑자기 말하니까 또 그때가 생각났는데 그때 삼성전자라든가 경기 관련 대형주가 오르다가 예. 한 2217 정도 그렇죠. 거기에서 막히고 그다음부터 한 2달 정도는 다시 그 소위 미국의 팡과 비슷하고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기업들 주식이 좋았죠. 네이버 뭐 이런 그렇죠. 것들. 카카오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오늘 그런 소위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소위 좀 올드한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6월 초에 고점을 넘어선 날이에요. 좀 의미 있는 날입니다. 사실 오늘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저희가 이제 만약 시장이 이런 겁니다. 뭐 확률적으로 많은 분들이 결국 9, 10월에 가면 경제 지표가 좀 안 좋아질 거니 지수는 다 온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의견이 다수였다면 오히려 다른 가능성을 상당히 검색하는 그러니까 6월 초에 올라갔다가 한 2달 동안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 타진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 결과로서 오늘은 결국 위를 열겠다는 어떤 시장의 어떤 그런 방향이 좀 나온 날이 아닐까. 오늘이 2228로 그랬나요? 최종 종가 못 봤는데. 플러스 1.39% 올랐는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로써 시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상승 톤으로 돌아섰다. 뭐 가끔 이렇게 재수가 좋아서 부합대가 있는데 저희가 올 여름이 좀 뜨거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말씀을 사실 SNS에서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10위까지 놓고 보면 3월 19일 날이 저점이었는데 카카오가 거기서 142% 올랐고요. LG화학이 124%, 셀트리온이 134%, 시총 상위 종목들이죠. 최근에 현대차가 올라서 한 78% 올라왔고요.
삼성전자가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26% 올랐었거든요. 삼성전자가 제일 못 그리고 올랐네. 뭐그 예. 금융주들 이런 것도 굉장히 부진했죠. 예. 그리고 그 틈새를 굉장히 중소형주들이 많이 메워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어떻게 본다면 그런 성장주 일변도의 장이었죠. 제가 예. 아마 최경영 경제쇼 나와서도 항상 강조드렸던 게 많은 시대가 바뀌었다. 구조적 예. 변화기 때문에 가치주의의 시대는 저물었다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많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네, 네. 예. 올 여름만 놓고 본다면 어떤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나무 하나 축보다 나무를 봐야 된다를 강조드려왔는데 예. 올 여름에는 어떻게 보면 좀 바람의 방향을 봐야 되는 시기. 예. 어떤 바람이냐면 결국은 좀 달러도 강해지지 않고 달러 약세? 약세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미국 일변도의 시장은 좀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고 예. 다른 말로 어제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한국 주식 쪽으로 투자를 좀 장려해 주셨지만 예. 정작 우리가 궁금한 거는 국내 유동성 외에 외국 자금들이 과연 한국 주식 좀 사줄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중국도 그래서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 방향도 좀 나오는 느낌이 있고 저는 아. 그리고 제일 예. 중요한 건 결국 이게 두려웠던 거 아닙니까? 다시 3월처럼 모든 경제가 멈추고 우리가 박물관도 못 가고 이제 예. 그런데 제가 되게 반가운 게 박물관도 열리고 이제 전 세계 보면 코로나가 두렵긴 하지만 예. 함께 살아가는 삶을 좀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와 함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경제를 봉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재밌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 애플의 모빌리티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애플 예. 맵으로서 목적지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데이터거든요. 예. 최근 보면은 상당히 활동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요? 미국도 그렇고 예. 우리나라도 제가 가끔 걷다 보면 많은 좀 어떤 분들은 되게 위험하다고 얘기도 하지만 일단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길거리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뭐 차도 더 팔릴 것이고 뭐 그런 생산이 제조업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애플의 모빌리티 앱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유튜브로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런가요? 예. 뭐 이런 건데 제 PT 자료인데 예.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거죠. 여러 가지. 이렇게 그쵸. 계단식으로 그냥 예, 계속 올라왔고 올라와 있군요. 구글의 모빌리티 맵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예. 그러니까 지난 3, 4, 5에서 지금 뭐가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냐 물어본다면 움직인다는 거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당장 뭐 여행도 못 가고 하지만 여행을 못 가니까 국내 여행이라도 가는 거고 그렇죠. 뭐라도 사는 거고 예. 먹는 거라도 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수는 경제가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재난지원금이 풀린 것도 있지만 5월 달에 40조였거든요. 예. 소비는 상당히 회복됐죠. 근데 문제는 대내 소비는 어느 정도 회복됐는데 대외 소비에 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다 고립되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렇죠. 결국은 대내 소비도 물건을 사야 될 텐데 누군가 만들어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한 흐름들이 기업들 단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오늘 20일까지 수출을 보면 뭐 두 자릿수 여전히 감소했고 예. 오늘 소재업체에서 포스가 분기 적자가 처음 나왔고 예.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보면 주가 많이 빠져야겠죠. 또 오늘 그렇죠. 같은 날 수출주가 반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알고 있어. 사람들은 아니, 뭐 시장은 이미 알고 있죠. 다 예. 반영해 왔으니까 예를 들어 내수주가 저렇게 올라가는 동안 이건 완전히 왕따가 돼 있던 거죠. 왜 지수가 2200에 머무르고 있었냐면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하락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대표 기업들. 그래서 예. 최근에 보면 저번 주부터 대표적인 게 현대차나 이런 자동차 그룹 우리나라의 완성차 업계가 움직였는데 예. 잘 보시면은 미국에서 중고차 가격 지수 같은 것도 거래도 완전히 활발해지고 있고 예. 아마 8월쯤 되면은 현대차의 어떤 미국 판매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공장도 가동돼 이런 기대가 상당히 업계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말씀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저는 예. 경제학자도 아니고 저는 아니 그래도 현장에서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최종적인 경제 데이터만 보고서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밀접하게 어떤 뭐 전화도 하시고 전화를 받고 하면서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서 모니터를 그렇죠. 하시는 분 아니에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6월 이후에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뭔가 움직이고 있다. 아니 그냥 제조 베이스들이 움직이고 있고 이게 아마 숫자로 확인되는 게 의외로 우리가 굉장히 가을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어쩌면 8월 같은 때 견고하게 시장이 버텨주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한 9월쯤에 확인되지 않을까. 오히려 9월쯤에 확인됐을 때 주가는 굉장히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나면 예. 가을에는 뭐 여러 미국 대선도 있고 여러 예. 가지 또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할 시기가 투자자라면 좀 지금이 쌓인 시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매력적인 구간이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온 거고요. 그래서 뜨거운 여름을 예상하시는 거네요, 일단. 그렇죠. 그래서 뭐 아직 여름은 아니죠. 여름이죠. 여름입니까? 오늘로써 예. 여름이 시작된 거죠. 오늘로써 여름이 시작된 근데 겁니까? 저번 예. 주에 여름을 좀 준비하셨으면 편했을겠죠. 대형주. 근데 예. 뭐 이렇게 보는 이유를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최근에 보면 결국 내수주 쪽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쏠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쪽이 안 좋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투자자라면 내가 예.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펀드 매니저라면 바벨 전략이라고 그래서 예. 성장주도 가져가고 이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성장주라는 아까 말씀하신 네이버랄지 바이오 기업이랄지 이런 것들. 그렇죠. 극단. 예. 이거는 바벨로 극단만 가져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제일 좋은 성장주들은 너무 좋으니까 가져가야죠. 예. 변동성이 있더라도. 근데 어중간한 건 빼버리고 반대쪽 극단에 있는 걸 사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내수보다는 수출주일 확률이 높은 거고 중소형주보다는 극단. 예. 대형주일 거고 결국은 약간 오히려 스타일면에서 말한다면 성장주보다 가치주겠죠. 뭐 딱 떠오르기 어렵다면 대표적인 기업을 이거 추천을 한다는 게 아니라 본다면 예. 현대차 같은 게 해당될 거고 뭐 삼성전자도 있겠죠. 삼성전기 같은 것도 해당될 거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재 업종에서도 대표 기업들이 있을 거고 과거에 뭐 굴뚝주라고 했던 것들. 그렇죠. 이제 굴뚝주가 과연 되겠냐 저한테. 그럼 예. 전에 당신 뭐 윤주호 당신 나와서 이제는 그런 올드 이코노미 경제는 줄이시고 이 말을 반복해 왔지만 16년 17년에 이거 제가 요 그림 보여드리면 요때도 예. 수출가 굉장히 수출이 안 좋았다가 돌아왔을 때 특징이에요. 이랬을 때 방향성에 베팅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회복된다는 기대가 반영되는 구간. 오늘 같은 날이 우리가 확인된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수출 지표가 저렇게 안 좋은데 그쪽 안 좋았던 실적도 안 좋게 나온 이런 것들이 오히려 플러스가 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앞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군요. 최소한 예. 이거보다 좀 나아지겠지.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이라는 게 그걸 그렇죠. 말씀하셨던 제가 좋아하는 게 바람이라는 게 이제 예. 저희 관상이라는 영화 보면 예. 마지막 장면에 이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파도를 본 게 아니라 근데 제가 멋있는 말인데 예. 저는 원래 숲보다 나무를 보자는 입장인데 예. 바람의 방향이 여기서 무슨 바람이냐 너무 모호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결국은 달러가 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달러가 강하지 않고 미국 일변도 시장에서 좀 벗어나는 상황이 확산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예.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게 뭘까 뒤지기 시작할 거고 쉬다 보면 한국이 어떤 기업들이 눈에 띄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우리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평가를 절하했지만 예. 최근에 보면 금리는 박스권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려하는 게 과거처럼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이 생각들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방향성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뭐 예. 제가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한 숫자를 확인하라고 하는데 예. 최소한 방에서 머무르는 시간보다 나가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뭐 여행사들도 요즘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비싸게 팔아서라도 뭐 좀 갈 수 있는 나라를 찾아서라도 여행도 해보려고 하고 예.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면 결국 최근에 보면 그리고 추정치 하강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3분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완화되는 그 시기가 그러니까 저는 계속 걱정했던 게 오히려 주가가 좀 올라온 뒤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오히려 약간 주춤하는 느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주가가 막 움직이면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이 그게 옳은 이유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막 찾아냅니다. 보통 밸류에이션으로. 그러면 그렇죠. 이제 예. 어디 가도 이제는 소위 플랫폼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뭐 어떤 방식으로 밸류에이션 해야 되고 뭐 이게 이제 공감대가 다 형성돼 있어요. 아까 아마존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포가 그것도 뭐 수백 배 되는 것 같은데요. 퍼를 안 보고 이제 예.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얘기하고 예. 근데 그게 뭐 틀렸다가 아니라 예.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카카오가 더블 나는데 6개월 걸렸다면 지금 반년 예. 걸렸다면 이제부터는 이게 이제 더블 나려면 몇 년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올 여름에 시간 타임 호라이즌 그러니까 시간 단위를 좀 국한해서 예. 좀 뭔가 시장을 안 좋게 보시고서 계속 쉬었던 분들도 꽤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꼭
일반 투자자 말고도 기관들도 좀 시장에 대해서 당연히 경제가 안 좋아 보이니까 공격적으로 자금 집행을 안 했던 상황이었기 그때 때문에. 반등장만 먹고 나온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 분들이 그러면 계속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건지 여름에 한번 열심히 해볼 건지에 대한 얘기를 저번 주에 드린 건데 예.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 거 외에 좀 덜 오른 것들 중에서 예. 예를 들어서 심지어 예. 최근에 아까 최 기자님이랑 얘기했던 거예요. 증권주들 중에서도 좀 뭐 몇몇 종목은 악재가 해소되면서 굉장히 좋아진 증권주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예. 그러니까 업종별로 보면 하나씩 다 그런 특징적인 게 나와요. 심지어 사람들이 뭐 손해율이 줄어요. 손해보험사들도. 아, 실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그렇죠. 줄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거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은 이것도 괜찮네, 저것도 괜찮네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예. 더 큰 흐름으로 본다면 제조업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면 제조업이 돌고 있다. 제조업이 전보다는 사무실에 아무도 안 나왔다면 나가서라도 뭐라도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도 뭔가 소비를 좀 되니까 뭐다 갖다 팔 것들도 우리가 타진해 보는 거고. 예. 그런 흐름들이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역시 참 제가 놀랍다는 건 그 인간의 어떤 적응력이에요. 그렇죠. 예. 코로나라는 게 언제까지 갈지는 전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나 갑자기 탁 사라지지 않겠지만 예. 이 코로나라는 거를 우리가 생태계에 적응하면서 기업들은 생존을 모색하는 거고 예. 최근에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나 컴플 여러 가지 유전 때문에 말씀드린 한계가 있지만 기업들도 굉장히 강한 여러 가지 자구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신을 시도하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그러다 보면 이것들이 결국 우리가 지금 시점에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적응해가는 과정의 주가를 방향은 나쁘지 않다는 거죠. 무량수님은 결국 상대적으로 안 오른 곳으로 뚫고 가라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한테는 바벨로 가는 건데 예.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지금 그래요. 이 두 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 나는 기다렸다가 아무래도 미래에는 정말 윤주호도 저번에 그 말 하던데 예. 네이버 가코가 여기서 한번 쭉 한번 빠졌을 때 살 거야. 이게 맞는 건지 예. 이걸 저한테 물어보고 두 번째 그냥 삼성전자, 현대차 뭐 심지어 무슨 여러 가지 우리나라 대형주 예. 시가총액 있는 수출형 대형주들 예. 그런 것들을 사놓고서 한 10% 20% 먹을 기회 온다고 보시는 건지 두 가지 나한테 선택을 하라고 질문하신다면 예. 후자예요. 왜냐하면 후자다. 그렇죠. 그 확률이 뭐 목표 수익률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절대 자산상 지금 나쁜 선택은 아니라 보는 거죠. 뜨거운 여름의 기준 전 그거였어요. 예. 결국 바벨로 갔을 때 해볼 만한 게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주식을 사놓고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미국 증시 확인하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주식이라는 거 이 정도는 좀 싸게 사놓고서 그렇죠. 그냥 좋아지는 걸 사놓고서 기다릴 수 있는 주식이 있느냐 지금 현 시점에서. 예. 그러면 저는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그럼 드리는 업종별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삼성전기 같은 가전, 화학, 운송, 증권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예. 대형주 중심이 편하다는 거예요. 대형주 중심의 예. 가치주, 그렇죠. 가치주 약간 싼 것들. 가치주 약간 싼 것들 그러니까 그동안 덜 오른 것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보통 성장주 한다면 운하에서 보통 얘기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예. 그다음에 2차 전지잖아요. 그랬죠. 이거 좋죠. 예. 누가 뭐래도 이게 앞으로 주도할 비즈니스고 여기서 종목들 골라야 되고 뭐 시총 비중 계속 커지고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 글로벌하게 경기가 좀 돌아서서 이제 뭐 유럽도 좀 나아지고 뭐 좋은 시나리오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유럽도 좀 나아지고 우리나라 제조업들도 좀 이제 움직임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금융주들도 왜 이렇게 싸지 않은 생각이 들 거고요. 예. 그리고 왜 그게 그런 생각이 드냐면 지금은 은행주만 예를 들어도 뭐 충당금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불안불안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금리가 올라가야 은행은 좋은 건데 뭐 금리가 이상하게 올라가겠냐 하겠지만 최소한 내려가지 못해요. 예. 더 내려가기 쉽지 않아요. 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화학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선택이 있겠죠. 뭐 예. 정부에서 미는 정책적인 조합이 되는 곳들도 있을 거고 그냥 올드한 이코노미도 있을 거고 그건 각자가 좀 더 들어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예. 근데 이제 최소한 이런 거죠. 가장 편했던 게 자동차였어요. 사실은 자동차는 이머징이 좀 운송수단이고 예. 실제 미국에서 판매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만 늘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죠. 그럼 이게 되면 예.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배도 더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다 멈춰져 그렇죠. 있던 것들이. 예.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미팅들이 다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이제 뭐 만나는 것도 늘어날 수 있을 거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멈춰 있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대표 기업들이 망하지 않을 기업들 예.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가치를 복원하는 구간이 올 여름 장세일 확률이 높고 왜 자꾸만 그런 여름을 얘기해 드리냐. 예. 사실 뒤로 가면 제일 불안한 거는 소위 미국 대선이에요. 아, 대선입니까? 예. 왜냐하면 아니 일단 변화가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재선이 되는 거라면 뭐 트럼프가 좋던 싫던 예. 기존의 상황이 지속되는 거니까 뭐 그렇죠. 예. 그러느니 하는데 예. 요즘 보면 좀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거의 바이든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네,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덜 친화적인 바이든이 되니까 뭐 시장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뭐 예. 실질적으로 법인세 얘기를 하는데 35%까지 21%까지 낮췄잖아요. 그랬었죠. 뭐 28%까지 올리겠다는데 예. 뭐 설령 법인세를 다시 올리더라도 어. 관세는 낮추면 교육은 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좀 약간 제 생각일 뿐이에요. 예. 근데 만약 바이든이 된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본다면 미중 관계도 뭔가 그 자유무역에 대해서 너무 저렇게 트럼프처럼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민주당의 정책은 그렇게 간여를 많이 안 하고 싶어하는 예. 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또 그분이 있고 또 재밌는 거는 그 어너멀리 현상이라고 해서 그냥 캘린더 그러니까 달력 일수로 좀 어떤 반복적 이례적 현상을 보통 지구의 이례적 현상을 어너멀리라고 예.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마다 공통적인 특징이 여름이 좋았어요, 오히려. 아, 그랬어요? 오히려 예. 이게 이제 보여지는 데이터인데 뭐 항상 보면 예. 9, 10월이 안 좋죠. 아, 그러네요. 여름이 제일 좋습니다. 뭐 근데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단적으로 기억해 보시면은 이거와 좀 비슷했던 게 과거에 그 클린턴 때 예. 부시가 되는 분위기였는데 정말 아칸소의 그 우리로 말하면 저 시골의 주지사였는데 예. 부시가 경제를 좀 못했죠. 예. 그리고 LA 폭동도 있었고 그 당시에도.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경제의 바보야 하는 슬로건을 여름에 제시했고 준 씨가 그때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동일했다는 거죠. 물론 가을 이후의 상황은 여러 가지 더 변수가 있겠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대선 불확실성이 좀 커 보이고 또 하나는 예. 누가 뭐래도 가을 이후에 겨울이 되면 코로나에 대해서 또 분명히 말이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시끄럽겠죠. 최소한. 그렇겠네요. 좀 쌀쌀해지면.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뭐 좀 기다리고 확인하고 뭐 좀 하지만 내년 걸 바라보거나 어떻든 간에 올 여름이 생각보다 기대감이 높여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락다운을 다시 하는 그런 상황으로 최소한 올 여름에는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렇게 안 가는. 웬만해서는. 그리고 대선 전까지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유럽도 거의 목에 찬 거죠. 그러니까 나쁘게 보시면 컵에 잔에 물이 많이 찼냐, 예. 반밖에 없냐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게 보면 안 좋습니다. 예. 저한테 아니 좋습니까? 물어보면 안 좋죠. 근데 안 좋은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매일매일 안 될 이유를 찾으면 끝없이 찾아낼 수 있는 게 절대 현재. 투자 못하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밑에 깔리는 게 그럼 우리한테 투자할 만한 대상이 있냐 없냐를 물어본다고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질문의 각도를. 그 방창현 씨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고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스킬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유, 저도 어려운데 그냥 이런 리서치 센터장님도 어렵다고. 어렵죠. 예, 그게 얼마나 어려운 예. 문제입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러면 더 어려워져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정 부양 논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미국의 의회가 언제 이제 휴가 끝나고 나면 너무 이런 이슈에만 집중을 하시면 아무 우리가 의사 결정을 못 한다는 거죠. 예. 오카메 면도날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단순화시킨 게 더 맞는 환경인 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거 안 된다고 버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네, 이건 안 돼. 예. 왜? 이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있고 안 될 거고 막 이랬는데 가만히 들여나 봤더니 아니 움직이고 있어요.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예. 근데 회사도 좋은 회사들이요, 사실은. 돈도 그렇죠. 많고. 예. 그러면 이 회사가 좀 살아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까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다 아시는 기업들이에요. 다 너무 아는 기업들이다. 아는 기업들 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예.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시가총액 50건 내에서 좀
주가 못 올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찾아놓고서 예. 매일매일 보시지 말고 예. 놔두고서 한 달 기다리면 좀 나아진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거 막연한 생각이지만 굉장히 범위를 좁혀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래소 시가총액 50위 이내에 뭐 별로 안 오른 종목들. 50이네 뭐 있는지 제가 헷갈려서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이런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저도 어디 가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요. 이번에 유럽에서 EU 집회기에 합의가 될 것이냐.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예. 합의되면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반문을 해요. 제가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 장이 무너진다 보십니까? 이래요. 언제 그게 몇 차례 결렬됐던 거예요 이미. 그렇죠. 합의되면 명분을 주겠죠.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안 되면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다 말이 나오겠죠. 다음에 만나는 걸로. 그렇죠. 그냥 그렇게 무산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꾸 그리고 코로나 백신도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뭐 이게 진짜고 저게 진짜 그러면 뭐 언젠간 되겠죠. 오히려 우리가 정말 고민할 거는 예. 이거는 좀 기자님의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려고 생각난 예. 건데 언젠가 예. 정말 정말 백신이 다 나와서 개발도 쉽지 않지만 치료제가 나오고 예. 그리고 뭔가 이게 조치들 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경제를 바라봤을 때도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예. 이거는 되게 막연한 얘기지만 제가 좀 아주 제가 마음속 깊이 있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정작 투자의 좀 매력적인 시기는 좋은 기업, 내가 전에 말했지만 좋은 기업과 좋은 주가의 교집합이 좋은 주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와 비동일한 거예요. 즉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냐가 항상 중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 기업들이 싸졌다가 전환 랠리의 언컨택트 쪽은 좋아졌고 예. 그게 좋아요 여전히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약간 안 좋은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도 앞으로 물론 산업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은 있지만 그런 기업들이 갭을 축소하는 과정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예. 특히 미국 일변도의 시장이 약간 변화가 생긴다면 근데 재밌었던 게 미국 일변도의 시장이라는 거는 미국 쪽으로만 돈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이때 하나 난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는데 예. 급하게 오느라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이거는 위안화가 뭐 기초화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유가 그때 급락할 때 사줄 데가 없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사주는 곳이 중국이니까 위안화로 처음으로 결제한 적이 있어요. 유가를. 영국 쪽에서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금액도 뭐 엄청나진 않고 그냥 단순하게 사주는 사람이 혼자 있으니까 위안화 결제하게. 그러니까 뭐 의미가 또 하나 미국이 이미 원유 수출국이 되고 별 의미도 없어요. 예. 근데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우리가 원유라는 게 달러와 연동돼 있는 그런 소위 기초도가 그렇죠. 또 우리가 예. 분명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뭐 그것도 변화가 생겨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조금씩. 그렇죠. 그러면 저는 결국 드러나는 게 누군가 사줘야 되는 곳이 나오는데 그 사주는 것이 결국 중국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뭘 파는 것들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말을 자꾸 돌리다 보니까 힘든데 예. 왜냐면 저희가 이제 리서치 센터를 한기 때문에 그러는 예. 건데 조금만 들어가 생각 보시면 업종별로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좋지는 않지만 예. 방향이 나쁘지는 않다. 그러니까 안 좋은 데서 돌아서서 돈 많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떤 분들은 수출이 이렇게 줄었는데 하지만 잘 세부 항목을 보시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뭐 중국의 저번 GDP 발표에 대해서 뭐 소비 쪽이 약하니까 별거 아니다 하지만 예. 어떻게든 간에 이야기했었죠.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GDP 중에 하나 V자가 나왔잖아요. 3.2%. 그렇습니다. 3.2%. 그럼요. 예.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이게 왜 중국도 이랬지만 별 의미 없다고 자꾸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변화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데이터를 쥐다 보면 예. 이것도 일반 상품 주간 판매라고 그 데이터가 있는데 돈이 리서치에서 보여주는 건데 사람들이 온라인만 된다 보시는데 예. 이거 그림인데 보여드려요. 중국입니까? 아니요. 글로벌하게. 글로벌하게. 오프라인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온라인.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오프라인도 올라오고 있고 그렇죠. 온라인도 그 성장세가 주춤하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백화점도 가는 거죠. 부럽다고 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백화점 제가 가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사람들. 그래요? 예. 전 잘 안 가고 있는데 예.
많아요. 저는 주말에 놀랬던 게 그 종로에 익서운동 있지 않습니까? 예. 종로에 사람이 하나도 그 없길래 골목길 굉장히 좁은데 익선동. 와, 걸어를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공포에 질렸어요. 이게 사람이 많아서. 익선동은 안 그래도 그 골목이 좁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너무나 동일한 거를 어쩌면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재미없을 수 있겠지만 예. 시장을 지금까지 좋았던 성장주, 저게 강조해왔던 예. 그쪽도 좋아요. 음. 근데 그게 더 탄력 있게 움직이기보다는 그거는 출렁일 때마다 한 번씩 장기 포트폴리오로 정말 몇 년을 생각을 하시는 하고. 거고, 만약 올 여름만 생각하시냐면 소위 이 극단에 있는 쪽들 뭐 뻔한 거 우리나라 사람이 제조업들이죠. 예. 수출 내수보다는 수출 기업들 중에서 예. 상당히 PBR로 싼 것들 이런 기업들을 사놓고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움직여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여러 가지 정책 모멘트도 있고 그러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현대차도 한번 푹 하니 움직이고 어느 날 갑자기 오시아도 한번 푹 움직이고 그렇죠. 막 이런 게 왜 나오냐면 이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팔 사람도 없죠. 예.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비어 있다. 무주공산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장들이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까지 전자나 한스 같은 게 못 올라오니까 지수가 2200이 있었는데 예. 삐질삐질 나머지 조금씩 올라오면 지수는 뭐 내가 갖고 있는 건 별로 변화가 없는데 지수만 올라가는 느낌? 예. 이런 장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캐치한 것은 올 여름까지는 그래도 그런 가치주 말씀하신 그런 가치주를 들고 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은 주도주가 교체되는 거는 아니다. 아니 주도주는 교체가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큰 산업을 본다면 그 주도주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좀 더 매력적인 가격이 오길 기다리는 거고 예. 또 새로운 어떤 동기를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근거 환경이 좀 돼야 되는데 예. 뭐 주식이라는 게 뭐 만약에 뭐 쉽게 제가 그것만 갈 거니까 앞으로 몇 년간 그것만 하지 그것도 방법이에요.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도. 가끔은 이런 좋은 기회 왔을 때 그것도 해볼 만한데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제가 봤을 때 상당수의 분들이 그냥 주식시장을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야, 그래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고버스 같은 데 여전히 많이들 들어오잖아요. 예. 인버스 말씀하신. 예. 시장에 한 번 이렇게 출렁이길 바라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밀리면 사겠다가 많았다는 거죠.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점점 조급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근데 주변에 네. 그 대학생들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늘었고요. 네.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세대가 가고 네. 주식 세대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은 세대가 이제 저희 하우스 내에서도 예.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올드한 종목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늙은이더라고 그래요. 시작해서 이제 우리 오늘 염동찬 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예. 저한테 아까 저도 같이 녹음하는 게 있어서 그 올드한 사람들 예. 젊은 세대 매니저들은 여전히 그런 성장하는 좋은 기업들을 사야 된다는 게 그건 맞는 거예요. 누가 정답은 아니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맞는 방법인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종목 선별 기능이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기업에 대한 깊이도 있어야 되고 예. 근데 그 정도를 할 만한 과연 일반 투자가 얼마나 있을까. 어떻게 본다면 가끔씩 일반 투자들은 그냥 큰 방향을 보고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예.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런 쪽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주변 환경 같은 경우는 금리도 그렇고 미국 달러는 안정적으로 약간 하향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 예. 지금 어쨌든 간에 재정 부양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재정 부양 가고 있고 뭐 어쨌든 간에 의회가 휴식 마치고 재개되면 뭐 민주당이 오히려 굉장히 더 공격적이거든요. 미국 민주당이 지금. 예. 그러면 그 정책이 정책 기대도 있다는 거고. 근데 또 하나 유럽 쪽이 미국은 경기가 그나마 제일 먼저 좋았어요. 제일. 그 전에는 그랬죠. 그렇죠. 예. 근데 유럽도 가만 보면 물론 최근에 유럽 정상회담에서 과연 유럽 회복 기운 조성이 의지대로 될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네. 그게 성공적으로 주장하는 대로 뭐 5천억 원 유로는 보조금으로 2천억 유로 대출로 되면 상당히 시장이 촉매제가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유럽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무역과 연동되는 경로가 더 많거든요. 그렇겠습니다. 과거에도 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그 누구죠? 제클린 오나시스가 재혼했던 사람도 그리스 사람이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이 다 선주들이 많고 선주는 그냥 파이낸싱이거든. 배를 그러니까 뭐 유럽이 좋아지면 뭐 날라야 되고 유럽은 기본적으로 미국을 가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중국을 가든 뭐 어떤 뭘 날라서 갖다 팔고 교역을 해야 되는 국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유럽 쪽이 결국은 뭐 이번에 이제 어떤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 보수적인 나라들이 좀 합의를 해주면 이것까지 가지면 유럽 경제도 이제 활력을 찾으러 가겠죠. 그것 플러스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 오늘은 좀 빼고 나왔지만 결국 미국이 일변도로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요번 최근에 달러들 보면 스와프로 우리가 다들 달러가 부족해서 정말 3월달에 그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쓰지도 않고 다 미국이 가져가니까 미국 달러가 대자유표가 줄어드니까 회수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수합했던 금액들 다 돌아온 거예요. 안 쓰고. 그러니까 근데 중국은 뭔가 굉장히 공격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중국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그림도 가능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나라들한테 중국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를 주면서 좀 대결 구도 아니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게 안 됐던 게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나라는 결국 자기네가 뭘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갖다 팔아야 됐었는데 이제는 중국도 자기네가 소비를 키워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글로벌하게 보면 저번에 아까 예가 되는 게 아까 제가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한 게 원유를 사줬기 때문이잖아요. 중국이 사줄 수 있는 곳이 많은 거죠. 여러 가지로.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사실은 중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 독일 총리라고 하더라고요. 12번인가 방문을 했다는데. 약간 영국과 대륙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영국은 그래도 미국에 대한 어떤 게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영영 호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 얘기는 그냥 식사 자리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쪽들은 그래도 미국에 대한 그게 강함. 일본도 그렇고. 나머지 어떤 일본 충성도라고 할까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는 좀 다른 것 같고 유럽 대륙 국가들은 상당히 이쪽과 연결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달러가 무작정 어떤 분들은 달러밖에 없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 95를 향해 가고 있다 보고 있고 위안화는 6자를 보이고서 가고 있다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지금 한 97 정도 됩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100 넘어서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위안화도 7 넘어서 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원화는 그러면 뭐 1200원대 있겠지만 1150원, 1120원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구간에서 그러면 한국 외국인들이 들어올 바람의 방향은 좀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뭐 얼마 바람의 색은 모르겠어요. 뭐 이게 엄청나게 1120원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왜 그러냐? 과거에는 미국이 우리 금융위기 이전에가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이 협의를 해주고 중국 갖다 팔아야 되니까 금융위기 딱 터졌을 때 중국이 얼마나 열심히 이걸 지원해 줬습니까? 그랬죠. 엄청난 오버캐파했다가 자기가 다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제 나도 생산하고 소비하겠다 이런 거고 미국도 각자 생산하고 소비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리쇼링이고 각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은 수출이 한 20%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전체 GDP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쩌면 우리는 여기라도 갖다 팔고 여기다 팔 구도로 가는 건데 다행히 경쟁력 있는 산업이 몇 가지 있다는 거죠. IT가 있고 IT는 그래서 저는 IT 하드웨어 기업들은 싼 데다가 괜찮은 부분이 있고 또 이머징 통화에 연동된 자동차 회사도 있고 이머징 통화와 연동된 자동차 선진국 자동차 회사들은 다 선진국 통화에 연동돼 있다 보니 이머징 국가에서는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데 현대차는 원화에 연동된 나라 아니니까 그 장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코로나로서 가장 타격이 적었던 자동차가 현대차 그룹이에요. 어떻게 했던 간에. 그렇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조 단위의 적자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괜찮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늘 어느 기업이 좋다 이거 추천한다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을 하나하나 뒤져서 가만 보시다 보면 그렇죠. 이런 점이 있었네? 그런 생각이 드신다니까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그렇죠. 그래서 안 좋게 보면 조선도 중국이 엄청나게 점유율 늘렸어요. 다 로컬 거 다 가져갔으니까.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LNG 추진선이 수주가 나오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그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는 다 중세로 돌아가서 장원 경제로 돌아가가지고 아무도 거래를 안 하고 봉건식으로 돌아가는 거를 생각하시는 건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기자님.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블록화되고 이런 쪽에서 뭔가 자국의 이기를 취재하겠지만 이 내에서의 어떤 협력. 움직임이 예.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 그게 결국은 저는 그래서 이제 많은 분이 유럽 문제 갖고 이제 많은 분이 불안해들 하시더라고요. 이쪽이 돌려면 사실 유럽이 좀 더 좋아져야 되는 그림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위안화라는 거는 달러 인덱스에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거는 위안화라는 거는 뭐 SDR에는 굉장히 비중이 높지만 근데 유로가 좀 살아나야 되죠. 그렇죠. 유럽이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음. 그런데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그래도 합의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부양책이 나올 것 같고 그때 되면은 주가는 올라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화웨이에 관한 제재를 영국은 마지못해 뭐 해 준 거는 같은데 근데 이제 독일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도 미국의 깃발을 따라서 화해에 대한 제재에 동참해야 될 텐데 꼭 그럴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예. 독일에서도 독일에도 미군이 감축하고 우리도 감축. 여러 가지 미국은 전 세계 전략이 뭔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동에 대한 보호도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인 얘기지만 예. 이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결국은 글로벌하게 뭔가 교육의 상황은 또 블록화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만 갖고서도 멈춰 있을 때보다는 좋아진 거라는 거야. 예. 제가 아까 자꾸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할 거냐 저한테 질문하면 못하죠. 그렇죠. 지금 당장이야 뭐. 예. 어떻게 합니까? 예. 지금 많이 달라져 있는데. 근데 그거 되기 전에는 안 좋은 거야. 이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특히 이콘 베이스 경우에는 상당히 그게 많은데 예. 저는 반대로 지금은 상당히 멈춰져 있는 상태를 전제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살아나고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시경제적으로만 보면 자꾸 숫자로만 보면 부정적으로만 보이고 부정적으로만 보이면 뭐 투자나 행동은 전혀 할 수가 없지만 그렇죠. 예. 나무를 좀 잘 보면 네.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특히 2008년 2009년에도 똑같은 현상이었는데 네. GM 같은 경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현대차는 또 잘 버텼단 말이죠. 그때. 네, 잘 생각해보세요. 예. 2008년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론을 하고 다녀요. 예. 2008년 9년에는 금융주가 굉장히 셌었어요. 예. 왜냐하면 금융위기였으니까. 그러니까 만일 비교하시는 게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 이걸 하는데 그때 금융기관이 망했고 금융기관을 살려내면서 금융주가 먼저 올라가서 시장을 버텨줬던 거예요. 예. 지금은 망한 금융회사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예. 제조업도 망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도 예. 잘 보시면 스프레드가 뭐 과거 코로나 이전으로 가진 않았지만 불과 몇 달 전 증권사들도 정말 하루하루를 고민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랬어요. 예.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입이. 예. 근데 주식시장에 많은 분들은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미국은 추가 부양책까지 또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이제 만약에 이 돈이 정말로 어느 날 이 고민은 이거예요. 예. 어느 날 정말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경제 이렇게 해서 회수하겠다. 했을 때가 문제지. 어휴. 지금 왜 고민을 하냐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IMF도 그 회수 시기를 2021년 이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 그러니까 좋은 기업만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저번에 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좋은 기업이 좀 좋은 주가인 것들이 별로 없어요. 예. 내가 좋은 주가라는 건 좀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좀 그냥 그런 나쁜 산업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좋은 주가에 있는 것들 사가지고 이것도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예. 어느 날 우리 시장에는 이제 좋은 기업 외에는 주식이 아니라는 게 이제 다 형성됐어요. 아까 젊은 세대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실례로 제가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있는데 예. 옆에 어떤 친구가 막 이야기하죠. 하는데 이제 저도 막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뭐 들었어요. 플랫폼 예. 얘기하고 막 다 예. 이러고 있어요. 예. 그 순간에 이제 케네디 아버지도 생각나고 그러면 정말 어떤 분이 그걸 듣고서 주식을 다 팔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맞지 않는 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융위기 때처럼 뭐가 터진 것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번 경기가 복원되는 시간에 문제가 있고 이게 만약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늘어지면 문제가 되겠죠. 언젠가는. 네. 그래서 은행주들이 저 모양인 거예요. 지금 부실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이게 과연 되겠는가. 근데 은행에 대해서도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 다 망하고 그
자영업자 한 30%가 파산하고. 아, 그거를 반영한 주가예요, 지금? 은행주가? 그러니까 은행주가 좋지 않죠.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보험주들도 손보주들도 막 이렇게 다 그런 걸 반영한 상황이고. 예. 심지어 어떤 대형 제조업 기업도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저 정도는 아닌데 거의 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만약 이게 정말로 코로나가 봉쇄로 가고 다시 겨울에 예. 우리가 다시 이렇게 기자님과도 입을 맞대지 못하고 가운데 유비를 차고서 방송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면 예. 뭐 그때 가면 정말 이거는 다 디엔드 종말이겠죠. 근데 돌아가는 형식을 보면 기업들이 그렇게 하다가는 경제가 망가질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경제 봉쇄보다는 어떻게든지 경제를 가동시키는 방향으로 가기는 결정된 것 같아요. 예. 기업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그렇죠. 특히. 그 상황에서는 예. 투자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다. 제가 저번 주부터 강하게 말씀드린 거는 예. 그거는 나라들의 어떤 정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나왔고 예. 제 생각에는 계약도 할 거고 아마 박물관도 열 거고 그렇죠. 야구장도 이제 관람석에 가는 날이 오겠죠. 예.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은 그때 가서 아마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문제는 가을 이후에나 네. 겨울에나 나올 수 있는 문제라며 본다면 올 여름에 요새 뭐 싹쓸이라고 옛날 올드한 노래 유행하더라고요. 예. 그 잘 모르시면 예. 이효리 뭐 이런 친구들 나와서 노래하는데 예. 아, 예. 그러니까 그거군요. 약간 예. 그런 내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런 버려놨던 그런 올드 섹터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갖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그 말씀 해주시고 있고요. 딸기 비터님은 1억을 가지고 있으면 네. 주식 비율 어느 정도 추천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전 재산이 1억이면은 가령 뭐 1억에서 비중, 주식의 비중. 이런 거를 제가 어떻게 저는 주식을 대해서 항상 조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주식을 다 사는 것도 방법이죠. 아, 다 사는 것도 방법이다. 네, 그러니까 예. 뭐 주식 내가 중요한 건 내 재산이 전체 중에 주식이 다서는 안 되겠죠. 부동산이 한 그렇겠죠. 예. 5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된다 보는 사람이고 저는 예. 그 나머지 중에서 금융자산 안전한 것과 한 30% 정도는 주식자산 이 예. 정도를 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억이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거라면 주식이 하나도 없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이거보다 훨씬 비쌀 것 같으니까 주식을 다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주식 투자금 1억을 가지고 있다면. 아 현금 비중? 예. 아 현금. 아 최근에 90%까지 올리라는 게 저희들이 저번 주에 했던 콜이에요. 주식을 90%까지? 주식 비중 100이 있다면 예. 주식 비중 90%까지 올리라는 게 저번 주에 콜이었어요 저희는. 예. 그렇군요. 그거는 예. 이제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제가 했던 예. 얘기니까. 예. 몽수뮤직님은 좀비 기업의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산 총자산 회전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죠. 예. 그래서 그걸 반영해온 주가들이고 좀비 기업들 중에서 과연 그럼 여기서 이제 좀 굉장히 생존 힘들어지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걸 피하는 기업들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그나마 그런 자동차라든가 이런 예. 것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안한 가계 대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몽수 뭐 이런 질문들이 다 들어오시죠. 예.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안한가요? 지금 저는 아,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 구조적 저금리가 이렇게 확 바뀔까요 지금? 그렇게 바뀔 가능성은 별로 네. 없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예. 부동산이 뭐 투자를 할 때 항상 레버리지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투자하기가 힘들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LTV가 규제 때문에 부동산을 못 샀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사석에 사는 말인데 네. LTV 규제가 많았을 때 부동산들 안 샀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드리고 예. 싶은 말씀은 결국은 가계 부채 비율의 문제. 내가 그거를 언제 캐시플로우 갖고서 그거를 부채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만한 캐시플로우가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또 자주 나와 주십시오. 네. 아니 뭐 근데 오늘은 제가 오늘 너무 예. 두서없이 말한 것 같아요. 원래 두서 없는 데다가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제 끝났어. 야, 한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래서 예. 나름대로 예. 중요한 시라고 보고 있고 예. 이럴 때는 가끔 저희가 강하게 콜할 때는 저도 최경 경제수에 불러주시면 고맙습니다. 와서 그냥 예. 가감 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